안녕하세요. 순금초 때 유적입니다. 2024년도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미국은 강대국이죠. 세계 경제면에서 GDP의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미국 경제가 차지하니까 규모가 큰 거죠. 그리고 소비 시장이 상당히 발달하고 큰 곳입니다. 미국은 수출이 25%, 내수 시장이 75%.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제, 그러면서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크죠. 중국도. 중국이 내수 시장이 한 61% 정도 되고 수출은 GDP에서 17, 18% 정도 돼요. 중국이 수출 의존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 17, 18% 중에 미국의 수출 부분이 한 20% 되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2.8%, 3% 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관세 정책이 중국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내수 시장이 한 4, 5% 오르면 미국 수출에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중국이나 미국은 시장이 크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시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개의 미국의 시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으로 봐도 애플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하고 비슷하죠. 얼마나 큰 거예요. 시장,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미국은 우방국이죠. 저희한테.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종전되면서 저희 나라도 해방이 됐는데 해방을 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미국. 연합군의 한 부분이 돼서. 그러면서도 또 완전한 독립을 못하게 한 주체도 되죠.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역할도 했어요. 그 후유증이 6.25 사변이 됐고 또 6.25 사변 때 우방국으로 도와줬습니다. 병주고 약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저희 나라가 소련이나 중국 냉전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련이 남진한다든가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을 대만과 저희 나라가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방어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죠. 그 다음 전선이 이제 일본이고. 해방 이후 어려웠죠, 우리나라. 그래서 경제 원조도 사실 받은 게 많이 있어요. 이승만 정권 때 미국 원조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원을 초창기에 받으면서 정부가 시작된 거죠. 그 이후에 5.16 군사혁명이라든가 전두환 정권 이런 과도기적 정치 상황, 저희 나라에 한국에 관여를 좀 했죠. 본인들이 원하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랬고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을 하죠. 정치 경제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시 작전권마저 미국한테 있고 미국한테 소파도 유지되는 상황이고 또 평택기지 이전하면서 미군 기지 중에는 뭐 최첨단 기지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지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성주 사드 기지나 명분은 북한의 미사일 방어도 있지만 중국 견제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번 12월 3일날 윤 정권이 비상계엄 같은 내란을 도모한 것도 시기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점이었고 트럼프 정부가 1월 20일날 출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과도기적 상황이고 레임덕 상황에서의 정치 공백기 그런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을 한 거 아니냐. 미국의 영향력을 덜 받으려고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통보를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주한미 대사가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전화를 안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미국의 간섭 없이 과도기에 자신들의 권력을 또 확고히 하려고 하는 시점으로 잡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지금 광화문에 가면 촛불하고 태극기 집회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 성적이 미국 국기도 이렇게 같이 드는 걸 많이 봐요. 태극기하고 성적이 같이 든다. 의미가 큰 거잖아요. 도움을 서로 주고 받는 나라 또는 우방국, 그런 거를 넘어서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좀 어려운 표현이죠. 이념적인 표현 아니에요. 국기를 든다는 것은. 하물며 윤 정권은 우길기를 꽂고 부산항을 입항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그런 국우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일 외교 관계에서 거의 국정교 외교를 보여줬잖아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을 정도로 과거사 포기하고 청구권 행사하지 않게. 국민이 그런 권한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과거사를 포기한다? 그게 포기한다고 포기되나, 이게? 아무튼 미국은 우리가 80년 이렇게 해방 후 80년 온 과정에서 일정 부분 내정 간섭을 한 부분이 있어요. 우방국이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그리고 저희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일정 부분을 미국한테 저희도 좀 공유를 한 부분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때 세계 공급망 재구축한다고 해서 윤 정권 2년 반 동안 140조 투자를 하고 20개 그룹 기업이 미국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용 수로 따지면 30만 명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3명의 가구라면 1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내수 시장. 그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시설 투자가 됐다. 그러면 미국의 100만 명과 우리나라의 100만 명의 고용 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파급 효과는 대단한 거죠. 이 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재정정책을 할 때 1억을 시장에 풀었다. 그럼 1억이 5억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게 승수 효과거든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이 승수 효과가 없는 거예요. 1억을 재정정책을 했는데 1억의 효과도 없고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 상황이 그 정도로 안 좋은 거죠. 많은 재정을 해도 승수 효과가 내기 어려운 상황까지 침체가 돼 있다. 그런데 100만 명이라고 하는 고용을 창출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 승수 효과는 저는 뭐 500만, 5배 정도의 승수 효과가 된다. 그만큼 우리도 미국이 어려울 때 도와준 만큼 우리도 공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너무 부채의식을 이렇게 가질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도와준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50%, 그러니까 250을 125까지 내려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30년에 들어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은 진주만 공습이라고 하는 미국에 대한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 일본이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강한 미국, 지금 마가 프로젝트가 레이건 대통령 슬로건 아니에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시 미국을 위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한데 일본의 희생을 필요로 했고, 일본은 원죄가 있으니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범 처리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고, 미국이. 그리고 경제 발전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이 해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 규모가 독일이 3위고 일본이 4위예요. 이게 원래 일본이 3위, 독일이 4위였는데 바뀌었죠. 중국이 2위고. 아니, 패전국이 선진국이 돼서 세계 경제 3, 4위가 됐다. 그 미국이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는 거죠, 일본도. 그래서 프라자 합의를 선언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국익이 손실될 걸 알면서도. 이제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이 미국 관련해서 정치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경제 면에서도 부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제 할 만큼 했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외교적인 부분으로 서로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동등하게 가야지 내정 간섭을 할 정도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사과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친윤으로 다시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보수가 집결하죠. 구구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약간 기시감이 있죠. 그런 기시감. 그렇다면 저는 보수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지 못하다. 보수는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왜 정치적으로 기대려고 그래요? 스스로 서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분명한 위원, 제가 봤을 때 위원이라는 거죠. 국회를 군대를 동원해서 정지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제압하려고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위원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따져보겠다. 수사보다는 탄핵 재판이 먼저다. 되지도 않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래도 지도자였는데
비겁하고 비굴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면 국민들은 자괴감이 더 드는 거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나. 그런 게 서글픈 거죠. 국민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여당 그리고 권한대, 한덕수 권한대. 저는 참 이 국가관이 정체성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바로 세워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은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판단 기준에. 혁명이라는 것은, 국민의 혁명이라는 것은 법 위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민을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런 국민의 정서적인 감정,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때. 그러면서도 물론 이제 헌법적인 절차는 따라가는 가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수가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남은 건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국가나 국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정부의 권한대행을 하고 내각을 형성하고 소수 여당으로 있으면서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거나 미루고 왜곡하려고 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선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잘못했으면 하야 했잖아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의원분들한테 제가 야당을 뭐 지지한다거나 진보를 따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민족과 결의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한민족 한결의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냐.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조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민족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심판을 하야죠.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자와 우를 떠나서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심판하고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전 없다.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나 보수라고 하는 공동체의 미래, 그것은 본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괴멸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 본인들도 알 거야. 다시 태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진보도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요. 산업화를 이루었던 보수가 이념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민주화를 이루었던 진보가 이념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나타난 누적된 상황이다.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중심에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라졌던 단어를 갖고 중심으로 이념을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 국민통합, 국민화. 우리가 월드컵 공화 하나가 되자. 그때는 남녀노소, 좌우, 보수, 진보 그런 거 없이 하나가 되자. 독도가 우리는 하나가 됐었어요. 독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에 이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구구 쪽에서 보면 일부 왜곡된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대피설이 좀 있어요. 이것은 너무 이념이 왜곡돼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절대 왜곡될 수 없는 거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내각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야당하고 협의하시고 국회에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로, 결의라는 단어로 올바른 판단을 하시라. 잘못했으면 심판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새롭게 갈 수 있어요? 새롭게 갈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잖아요. 생활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의 공직 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정당, 보수가 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 진보로서의 시대정신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셔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우리는 경제 침체, 정치적인 불안정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제도약 프로젝트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부터 돼야 새로운 것들이 접목이 될 수 있다. 정치든 경제든. 그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